은퇴 후 찾아온 인생의 두 번째 기회.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김영수, 71살. 늘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는 오히려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침 8시, 알람이 울렸지만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40년 가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던 그였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는 너무 답답하고 예능은 너무 시끄럽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순자가 식탁에 밥상을 차렸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퇴직금으로 경제적 걱정은 덜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길고 지루할 줄은 몰랐다. 오후가 되자 더욱 막막했다. 예전 같으면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배들과 저녁을 먹었을 시간이다. 이제는 그 모든 게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다. 이제 내 삶은 끝난 걸까?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평생을 일에만 매진해온 영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유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권태로운 일상이 한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하나의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작은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 취미 모임을 모집합니다. 서예, 원예, 독서 토론, 걷기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수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가봐야 할까? 집에 돌아와 순자에게 물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순자는 반가워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다. 입구에서 이미 여러 명의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친근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 여자분이 있었다. 박미연이었다. 저도 한 달 전에 처음 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서예 모임에 참여한 영수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다. 학창시절 이후 처음 잡아보는 붓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이재만 씨는 천천히 하세요. 우리 모두 처음엔 그랬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각자의 퇴직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수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미연이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첫걸음이 영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모임에 나간 지 한 달이 지나자 영수의 생활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화도로 1일 여행 어떠세요? 재만이 제안했다. 우리 5명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수는 망설였다. 퇴직 후 집 밖으로 멀리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미연을 비롯한 친구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강화도 여행 당일, 영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옛날 학창시절 소풍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저기 철새 보세요. 미연이 창밖을 가리켰다. 갯벌 위로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점심은 강화도 유명한 순두부 맛집에서 먹었다. 영수는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언제였지? 오후에는 함께 고려궁지를 걸었다. 계단이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나도 아직 해낼 수 있구나.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늘 회사 일에만 매여 살면서 놓쳤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의 얼굴에는 한동안 잊고 있던 미소가 떠올랐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한 작은 모험은 영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임을 통해 가까워진 영수와 미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다시 찾아온 설렘.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서의 작품이 정말 좋았어요. 모임이 끝난 후 미연이 영수에게 말했다. 한자 한자에 정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영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과찬이세요. 미연 씨 작품이 훨씬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센터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연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영수는 부인 순자와 함께 살지만 서로 대화가 줄어든 지 오래였다. 퇴직하고 나니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영수가 털어놓았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여기 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수는 회사에서의 고충을, 미연은 홀로 된 후에 외로움을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미연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나이 든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오랫동안 마음 깊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설레고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것을 영수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의 변화를 지켜본 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큰딸 지혜가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다. 그 모임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영수는 잠시 멈칫했다. 응,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좋더라. 근데 아빠가 그 여자분이랑 자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둘째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게 뭔 말이니? 아, 그냥 커뮤니티 센터에서 같은 모임 하는 분이야. 영수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박미연 씨라고 좋은 분이야. 지혜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아빠가 다른 여자분이랑. 잠깐.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난 그냥 친구들과 건전한 모임 활동을 하는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다. 영수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퇴직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무기력했는지 너희들은 몰라.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모임에 나가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아요. 계속하세요. 지혜와 민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빠, 그냥 조심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만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영수는 서운했지만 자녀들의 걱정도 이해했다. 너희들이 걱정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아빠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가족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영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행복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영수는 의사의 말에 깜짝 놀랐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요즘 모임에서 가끔 걷기 운동을 해요. 영수가 대답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매일 최소 30분씩은 운동을 하세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의사의 권유로 영수는 헬스장에 등록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지만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동년배들과 금세 친해졌다.
운동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모임에서 영수가 말했다. 밤에도 잘 자게 되고요. 미연도 영수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활기가 넘치세요. 재만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나이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자꾸 늙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영수는 식단도 바꿨다. 순자와 함께 저염식 요리를 배우고 금연도 시작했다. 40년 넘게 피던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참았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지킬 수 있다는 미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영수는 이제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3달 후 재검진에서 수치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지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새로운 꿈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가는 영수와 미연.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연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2박 3일 여행 어떠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임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었지만 미연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도 많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연은 잠시 고민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좋아요. 함께 가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함께 본 일출,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나눈 깊은 대화, 흑돼지구이를 먹으며 터뜨린 웃음들. 미연 씨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영수가 말했다. 저도요. 혼자라면 감히 이런 여행을 올 생각도 못했을 텐데. 둘째 날 저녁 숙소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영수는 용기를 냈다. 미연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씨가 좋아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요. 미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영수 씨도 저한테 특별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 나이에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면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영수가 진지하게 물었다.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소중한데 그냥 보내기엔 아깝지 않을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모임이 없는 날에도 함께 산책을 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두 사람. 비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와 미연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는 따뜻한 봄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영수와 미연의 작은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턱시도 대신 두 사람은 단정한 한복을 입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아버지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재만을 비롯한 모임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영수 형, 미연 누님, 정말 축하해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순자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식이 끝난 후 영수와 미연은 센터 앞 벤치에 앉았다. 정말 꿈 같아요. 미연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그래요. 영수가 미연의 손을 잡았다. 퇴직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영수는 창밖 벚꽃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미연이 영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영수와 미연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행복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